이곳에 어둠이 깃들면 낮과는 다른 분주함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이때 도로 위엔 각양각색의 보따리들이 쏟아진다. 사입하고자 그 물건들을 가져온 짐보따리예요. 인기 많아요? 그러면 전국 지역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좀 많죠. 의류 디자인, 생산, 소비까지 단 3일 안에 이루어진다는 동대문 시장. 때문에 밤이면 팔도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루는데 그중 도매 의류를 대신 구입해 각지의 소매 상인들에게 배달하는 이들이 있다. 하루 유동 인구 100만 명의 패션타운 동대문에만 있는 직업이다. 샵 매장이든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이든 저희가 이제 다 일일이 다 와가지고서 그 물건을 다 구입하고서 주문을 넣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그냥 중간에서 그걸 대신에 해주는 거죠. 보통 사입이라고 하죠. 예, 그냥 요새는 다 그냥 통틀어가지고. 느긋한 사람들 사이 홀로 걸음에 박차를 가하는 이 남자. 의류 배달 경력 4년 차의 정수 씨다. 굉장히 빨리 가시네요. 걸을 때는 또 빨리 걸을게. 이게 아무리 한가해도 걸을 때 시간 오래 잡아먹으면 일이 안 되거든요. 걸을 때 좀 빨리 걸어요. 시간을 맞추려면 몸고생은 필수. 엘리베이터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계단을 선호한다. 2장이었죠, 우리. 알겠습니다. 예. 수량 조율, 추가 주문 확인까지 하느라 마음이 바쁘다. 알겠습니다. 우리 스카프 이따 가죠. 예, 형 전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순조로운 편. 다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150에서 210 사이?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더 많이 가시는 분들 좀 수두룩하게 많으니까. 저희는 일하는 특성상 시장은 좀 늦게 나오는 편이라 더 가기는 좀 힘들거든요. 자정부터 배달 차량이 도착하는 새벽 5시까지 도저히 쉴 틈이 없는 정수 씨. 더군다나 오늘 들러야 하는 거래처가 200곳을 훌쩍 넘겼다. 아, 더워요, 지금. 제가 또 뛰어가지고. 한가한 날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바쁘기도 하네요. 날씨도 덥고. 아,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사입자예요. 네, 저희 2차 불러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불러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거는 저희 걷어서 오늘 내려드릴게요, 그러면. 예. 구매 확인 전화도 수시로 걸려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그 순간에도 그의 어깨에는 옷보따리가 차곡차곡 쌓인다. 나가야 돼요, 이제. 한눈에 봐도 무거워 보이는 짐. 하지만 이런 일이 익숙한 듯 정수 씨는 태연하다. 안 무거우세요? 무워요. 몇 킬로 나가요, 이게? 60? 다 들었으니까 60, 70? 도로로 나오자 가득한 옷봉지들. 지키는 사람도 없지만 잃어버릴 일 또한 없다. 다른 이의 물건엔 손대지 않는 시장의 불문율 때문.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저희 물건 모아놓은 자리요. 아,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으신 거예요? 네, 밤시장 자리. 그런데 또 어디론가 가는 정수 씨. 지금 어디로 가세요, 이번에? 물건 빼러 또 가야죠. 네? 물건 또 빼러 가야죠. 안 쉬시고요?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하러 나왔지 쉬러 나온 게 아니니까. 정신이 없으시네요, 진짜. 정신 없죠. 하면서도 이제 다음에 뭐 해야 될지 계속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되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단 한순간도 허락할 수 없는 일.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에서 서로의 이익을 조율하기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월밤. 네. 반바지는 다음 주. 반품은 한 장만 빠지고요. 내일. 때문에 상인들에겐 더없이 귀한 사람들.
사입자가 예전에는 저렇게 많지가 않았었죠. 근데 그러니까 화물이 바로바로 내려가는 것도 없었고 되게 많이 힘들었죠. 네, 지금은 이제 저분들 때문에 진행이 좀 빨라지는 거죠. 빨리빨리 내려서 빨리빨리 배송도 되고. 그렇죠.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됐죠. 20, 30년 전만 해도 친분을 통해서 아름아름 진행되던 일이 인터넷 쇼핑몰이 늘어나면서 전문 직업으로 자리를 잡은 셈인데 기계화, 자동화 시대에도 사람이 직접 뛰어다녀야 되는 일도 있는 것이다. 하루에 얼마나 걷는 것 같으세요? 평균 15,000보 걷더라고요. 15,000보. 아, 하루 일할 때요? 네, 하루에. 죽을 듯이 뛰어다니면서 계속 이게 들고 다닐 때가 있어요, 무거운 거를. 그럴 때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이게 지났다 풀린 느낌 있잖아요. 근육이 뭉쳐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성수기 때는 살이 뭐 한 달, 두 달 정도?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는 자신이 대견하다. 그러니까 젊어서 내 청춘을 다 바치고 있는 일이죠. 뭐 남들이 봐서는 그렇게 힘든 거 왜 하냐 하는데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앞으로 제가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의류 배달을 할 때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짐을 나르는 일. 신속 배달을 위해 쌓아올린 옷의 무게 때문이다. 청바지, 외투 등 두껍고 무거운 옷이 대부분인 겨울은 물론 상대적으로 옷의 부피가 작아지는 봄, 여름도 쉽게 받다가는 큰 코 다친다. 제일 적게 나가는 의류 봉지의 무게는 약 30kg. 최대 45kg까지 치솟는데 겨울엔 2배 이상 더 묵직해진다고 한다. 이때 어디 가서 힘 좀 쓴다는 제작진의 도전. 그러나 바로 실패. 경험이 쌓이면 노하우도 생기기 마련. 발로 차 올리면서 순간적인 힘을 이용 어깨에 걸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요령도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온다.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아픔 탓이다. 아, 이게 여기 이제 어깨 거니까 아파갖고. 아까 비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깨가 이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걸 걸잖아요. 어디요? 이거를. 여기를 거는데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는 밑으로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고들고 이제 들고 가면 이게 흔들리니까. 그냥 걸고만 있어도 그러는데 흔들리니까 더 그런 거죠. 이렇게 할 때는 더 그러고 파고들 때마다 한 번씩. 그저 고통을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 안 아프세요? 아프죠? 따끔할 것 같은데. 네, 쓰라리기도 하고. 처음에 할 때는 진짜 아팠죠. 밤새 짐의 무게와 사투를 벌이며 그들은 아버지를 떠올린다고 한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고 고통마저 담담히 견뎌냈던 아버지의 손에 옹이처럼 박혀있던 굳은 살을 스스로 가져본 후에야 돈을 번다는 것, 가장의 책임감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됐다. 지금 고생해보고 해야지 나중에 얻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뭐 포기하고 이러기에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뭐라도 한번 부딪혀보고 더 해봐야죠. 대구에서 올라와 의류 배달을 하고 있는 성협 씨. 이 30대가 대부분인 이곳에서는 그는 보기 드문 40대다. 미로처럼 복잡하게 이어진 골목골목을 헤매고 다닌 지 11개월째. 그는 신참 중의 신참이다. 굉장히 지금 길이 복잡한데 어떻게 잘 찾으세요, 길을? 못 찾는데요. 네? 나나요? 요즘 들어 겨우 거래처를 알아보는 눈썰미가 생겼다. 이거는 놔두고 처음에 어떠셨어요? 구석구석 있으면 네. 코스도 헷갈리고 처음에는 많이 헤매죠. 지금 좀 나았지 지금.
젊은 동료들에 비해 체력도 요령도 열세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고생도 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씩 익혀나갔다. 작은 쇼핑몰 하나 차리겠다는 꿈이 부록의 그를 뛰게 하는 힘이다. 지방에서는 그냥 회사 다녔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친구 소개로 이렇게 왔는데 직접 이렇게 부딪히고 하니까 사실 여기서는 하는 만큼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내 하는 만큼 돌아오니까 그래서 뭐 또 힘들어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된다. 성엽 씨,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데 한번 들고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 물건 하나 금방 해왔는데 진짜 물건 없어지네. 어떻게? 네? 이게 여기 나눴다. 여기 발견해 있는데. 제작진의 질문도 들리지 않는 모양. 뭔 맘이야? 놔두고 가신 건 없는데? 이쪽?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지만 물건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 그렇지. 아 없었네. 진짜 없는데. 한참을 헤매던 그때 아 그 현장에 도는 거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관소를 찾은 그 애타게 찾던 의류 봉투를 발견했다. 찾았어요? 네. 어떤 거요? 아 근데 마음을 졸인 데는 이유가 있다. 아 다행이네. 아 진짜 9만 원. 요거 9만 원짜리. 요거는 4만 원. 뭐 요것도 아까 금방 7만 원.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내 돈으로 물건 다시 사서 내려줘야 돼요. 이 사람들도 물건 주문 받아서 내한테 일 시킨 건데 내가 물건 잃어버렸다고 그냥 분실 이렇게 내려버리면 업체에서 안 좋아하겠죠. 다행이네. 동대문 입성 1년여. 부록의 성엽 씨는 시장의 질서에 적응 중이다. 점점 깊어가는 패션타운의 밤. 자정부터 새벽 4시 넘어서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사람들. 물건을 다 받아온 후 잠시 목을 죽이는 시간이 주어진다. 바쁠 때를 생각하면 물 한 모금은 이들에겐 호사 중의 호사다. 아 그럼요. 시원하죠. 졸리시죠? 피곤하죠.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이렇게 일하십니까? 8시 반부터 하니까 한 12시간 이상. 12시간. 12시간이요? 처음에는 이제 밤에 이제 적응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하다 보면 적응이 돼요. 새벽 5시. 지방으로 가는 화물 트럭이 등장한다. 다행히 시간에 맞춰 주문받은 의류도 전부 도착했다. 이게 무슨 차예요? 대구로 가는 화물차예요. 가게 문을 열기 전 배송하기 때문에 바삐 움직인다. 그런데 터졌다. 이번엔 비닐봉투가 말썽을 부린다.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업체 원래 분리해 놓은 건데 이게 가서 터져버리면은 밑에 다시 정리를 해야 돼. 위에서 보내줘야 돼. 밑에서. 그래야 배달을 빨리 가거든요. 비닐봉투의 공기를 빼주지 않아 압력을 받는 순간 터져버린 것. 최악의 경우 물건을 잃어버리면 돈은 물론이요 신뢰도 깨져버리고 만다.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5톤 트럭에 꽉 찬 의류들. 아침 10시면 대구 상인들은 진열대에 어제 주문한 옷들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이제 보니까 동이 터와요. 동트지 이제. 네. 어떠세요? 늘 이렇게 아유
아니 보람차다고 그렇게 생각해야죠. 피곤한데 뭐.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신 것 같으세요? 예, 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에 다시 모인 사람들. 깨어있은 지 10시간째다. 하지만 아직 퇴근은 멀어 보인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미송이 뭐 됐으며 교환이 됐으며 그런 걸 내용을 다 보내줘야지 밑에서 대구도 받아서 이제 내용 확인하고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서 또 각 업체마다 다 분류를 해서 배달을 해주니까 그거를 다 쳐줘야 돼요. 일이 끝이 없네요. 그렇죠? 이때 이들을 괴롭히는 복병이 등장했다. 물밀듯이 몰려오는 잠. 지난 새벽 물건을 잃어버려 상가를 헤맸던 성엽 씨. 피곤했는지 제일 먼저 골아떨어졌다. 밖에서 아예 몸을 계속 쓰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몸을 쓰고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편해지니까 이제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고단한 삶. 간이 침대 위 쪽잠을 자면서도 이들이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건 가족이 있기 때문 아닐까. 아이들 아유 아들 잘 주무셨나? 아들 다 했어 이제 갈 거야. 뭐라고? 다 했다고. 아이고. 알았어요. 다 끝나서 지금 들어갈까요? 아, 아드님이세요? 아예. 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5개월 좀 넘었는데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이제 집에 갈 생각하고 이제 영상 통화하면은 피로가 풀리고 하죠. 예. 마누라랑 아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어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열심히 살았다는 자부심을 안고 그들은 아침 퇴근길에 오른다. 다시 동대문의 밤. 끊임없이 이어지는 버스 행렬. 의료시장도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짐을 내리는 용묵씨. 의료 배달 4년 차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구미요. 구미에 옷가게 사장님들이 주문하시는 거 찾아다 드리고 대납하고 뭐 찾아다 드리고. 일주일에 5일은 야간 서울행. 돌아가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촉박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거르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 뭐 하시래요? 이빨 닦고 시작해 하려고. 이빨 왜 닦으세요? 저희한테는 이 아침이니까. 매장 사람들하고 보면 좀 그렇게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의류 배달 일을 시작하면서 용묵씨 스스로 치르는 의식인 셈이다. 집에 화장실 가 있는 시간보다 시장 화장실이 더 많이 가죠. 시장에는 집에서 몇 시간 못 있다 보니까. 도매상가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물건을 걷는 모습에서 노련미가 느껴진다. 미송 결제. 얼마? 구미엔드 상주 2형. 지금이야 매장 위치도 손바닥 보듯하고 상인들과도 스스럼이 없지만 4년 전만 해도 사정은 180도 달랐다. 처음에 어떤 부분이 힘드시고 어려우셨어요? 말.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때. 그때 당시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럼. 그죠. 말 때문에 그 시간도 무시 못하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도 좀 힘들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분주해진다. 지방 배달의 경우 그야말로 시간이 금이다. 구미 아이린. 서울의 사무실을 따로 둘 수가 없어 주문과 구매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통화, 문자까지 총동원되다 보니 영묵 씨 신경이 곤두선다. 숫자 하나라도 빠뜨렸다간 큰일이다. 네, 39미 A미요. 092-1번. 남자 80 하나. 예. 무슨 전화예요? 주문 신발 상가를 가야 되는데 거기는 미리 주문을 해 놓는 거예요.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한 번에 다 걷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동대문에서 하는 것들 거의 다 해가죠. 물건을. 옷은 물론 신발에서 가방까지 챙기다 보니 마음이 급하다. 됐니? 됐어 안 됐어? 빨리 얘기해. 오사. 적으랴 물건 찾으랴. 오, 우리 분홍이. 예. 영묵 씨의 시간은 다른 이들에 비해 2배는 빠르게 흐른다. 시간은 촉박한데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같이 올라오신 손님이 있는데 나 때문에 버스가 늦게 출발해버리면 구미 도착하는 시간도 늦고 손님들이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더 무겁네. 오, 째졌다. 한번 저 테이프 한 번만 쓸게요. 급한 마음에 물건을 매다가 비닐이 찢어지는 경우도 다반사. 거래하는 상인들이 다양한 물건을 원하는 까닭에 영묵 씨는 다른 이들보다 짐을 2배, 3배 질 수밖에 없다. 새벽 4시 30분이면 떠나는 트럭 시간에 맞춰 먼저 보낼 짐을 싣는다. 지금 날려. 여기요. 다음엔 미처 받지 못한 물건들을 찾아 뛰고 또 뛰는데 말조차 붙일 엄두가 나질 않는다. 그는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든 일을 선택했을까? 학교 졸업하고 중소기업 10년 다니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적성에 좀 안 맞고 힘들게 해서 바꿨죠. 이 일로. 넓은 시장 다니면서 두루 볼 수도 있고 사람들도 여럿이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적성에 저한테 더 맞더라고요. 안정적인 직업, 남부럽지 않은 수입. 하지만 우물한 개구리로 남겨질 것 같았다고 한다. 결국 아내와 상의 끝에 과감히 사표를 내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됐다. 구미로 떠나기 전 온몸에 묻은 고단함을 씻어낸다. 연거푸 물을 마시며 지금 이 순간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느낀다. 다들 열심히 살려고 빨리 다니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더 그거 보고 힘들어도 그냥 더 뛰어다니고 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사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 열심히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드디어 출발. 10시간 만의 귀향길이다. 그와 함께 뛰었던 신발도 잠시 숨을 돌리고 구미로 내려가는 2시간 30분의 시간 동안 그에게 꿀맛 같은 잠이 허락된다. 밤에 출발해 아침에 도착한 버스. 애써 실었던 짐을 공터에 내리기 시작한다. 각자의 차에 업체별로 배송해야 하는 물건을 나누어 싣는 것이 도착 후 첫 일과다.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구미 와서 이제 일 시작이죠. 피곤하지 않아요? 뭐 일이니까 뭐 하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밤잠도 반납한 채 뛰어다니는 사람들. 영묵 씨도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달린다.
배달하는 업체 수가 얼마나 돼요? 하루마다 다른데 평균 20-30군데. 용묵 씨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보다 상점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상인이 오기 전 배송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의 임무. 오랫동안 거래를 하며 신뢰가 쌓이면 가게 주인들은 열쇠를 직접 맡기기도 한다. 문을 거의 다 한 10시나 11시 되면 열거든요. 그 전에 제가 물건 넣어놓고 사장님들이 저기 다 출근하셔서 확인하시죠. 용묵 씨가 관리하는 열쇠만 해도 약 50개. 이게 동마다 동네가. 동마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다 편하게 하려고 열쇠를 분류해놨죠. 다시 한번 할게요. 가게가 한데 몰려있지 않아 구미시 전체를 돌아야 하는데 8시경 출발한 용묵 씨. 벌써 2시간 30분째 운전 중이다. 드디어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하지만 그에겐 졸음을 이겨내야 할 이유가 있다. 차에 따님 사진이 있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도 여기 살짝 보면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살짝 뭐 운전할 때도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있으니까 내 혼자가 아니니까. 그는 오늘도 가족을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달린다.